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환상의 동네 서점입니다. 이 동네 서점이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굉장히 정겨움이 몰려옵니다. 진짜 얼마 만에 들어본 단어인가요? 동네 서점. 우리 동네에는 서점이 없어요. 그래서 동네 서점이라는 단어를 써보지를 못했는데, 이 환상의 동네 서점은 전북 군산에 있는 한길문고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나갑니다. 이 동네에 정말 서점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, 가보고 싶고, 거기 가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, 좋은 책은 또 사고 싶고, 그런 욕망이 들죠. 어떤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,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동네 서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,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. 이 책의 저자님은 배지영 작가님입니다. 이분도 역시 서점이 없는 어떤 산골에서 자랐답니다. 그래서 한길문고에서 어느 날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어요. 여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상주 작가를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. 거기서 배지영 작가가 거기서 지원을 해서 상주 작가가 됩니다. 이 책에서 그 가장 뭉클했던 부분은 이 상주 작가가 되면서 배지영 작가가 거기서 이벤트를 하는데, 첫 번째 이벤트가 엉덩이로 책 읽기 대회입니다. 제목도 굉장히 좀 신박하죠. 아이들을 불러와가지고 1시간 동안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면 상품을 주겠다, 이게 이벤트인데, 근데 사실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책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이 배 작가님이 1시간 동안 버티기 힘든 아이들의 그 마음을 아주 글로 아주 적나라하게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. 근데 물론 거기서는 아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막 일어나는 아이도 있었는데, 결국 상품을 모두에게 다 줍니다.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니까, 크리스마스 날 이 이벤트를 했으니까.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른들이 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 아이들만 하느냐, 어른들도 하자. 그래도 어른들의 1시간 책 읽기 프로젝트를, 책 읽기 이벤트를 하는데, 단 상품은 뭐냐면 파전의 맥주 파티입니다.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파전의 맥주 파티가 기다리고 있다, 그러면서 어른들을 위한 책 읽기 이벤트를 하기 시작하죠.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.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참가하고, 그 어른들이 참석하지 못한 어른들도 중간중간에 있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서점이다 보니까 작아가지고 많은 수의 인원을 수용하지 못한다. 한 10명 정도밖에 못하는데, 참가하지 못한 어른들은 서서 막 책을 읽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죠. 그리고 이제 이 책 읽기가 끝나기 10분 전에 동네에서 가장 파전을 잘 굽는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파전을 미리 굽게 만들고, 이게 끝나자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이제 거기서 맥주 파티가 일어나죠. 이 서점을 통해 가지고 동네의 어떤 부흥, 발전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. 이 책에도 나오는데,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몬의 상록수라는 책이 좀 생각났습니다. 거기 보면 최영신 선생님의 수입을 듣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죠. 근데 교실 안에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창틀에 앉거나 나무 위에서 수업을 듣습니다. 이게 이제 한길문고가 어떻게 보면 시문의 상록수가 아닌가. 이 한길문고가 소문이 나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길문고에 오겠다. 그리고 또 배지영 작가님은 책 3권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, 이 한길문고에는 배 작가님이 쓴 책도 거기 진열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먼 곳에서, 정말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이 한길문고에까지 와서 구경을 하고 배지영 작가의 직접 사인이 들어간 책을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. 완전히 그 시몬의 상록수죠, 정말. 이 한길문고는 점점 명소가 되어 가고 있고, 특히 이제 또 이벤트로 한 달에 한 번씩 작가의 어떤 강연회를 하기도 하고, 그래 이벤트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배 작가님의 인기도 점점 늘어나죠. 사실 이제 배 작가님은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는 이제 그 근로 계약을 작성했는데, 이 다른 쉬는 날에도 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배 작가님 사인을 받을 수 있느냐, 배 작가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느냐, 대화를 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출근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한길문고에는 북클럽까지 만들었어요. 북클럽까지 만드니까 그 카카오 북클럽을 통해 갖고 단톡방도 열고, 그러니까 북클럽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률도 엄청 치열해지고, 그 경쟁률에서 또 떨어진 사람이 제발 좀 넣어달라 하면서 액을 하기도 하고,
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 히트 치는 거는 이 한길문고에서 참석한 북클럽에 어떤 A라는 남자가 정말 작가로 데뷔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. 이분은 이제 그 30대 초반인데 마트를 하는 분이에요. 마트. 그래서 이분의 이제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낮에는 귤과 생강을 팔고 밤에는 글과 생각을 팝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라임을 맞췄죠. 글과 생강, 밤에는 글과 생각을 팝니다. 이분은 이제 브런치라는 우리 저 글쓰기 플랫폼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탈선 일기라는 제목으로 계속 그 글을 씁니다. 이름이 경욱 씨인데, 경욱 씨는 그 자기가 마트를 하면서 소상공인으로서의 겪어야 되는 어떤 자영업자로서의 겪어내야 되는 고단함과 그 보람 이런 걸 주제로 다방면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브런치에 올리는데 그 글이 이제 히트를 치게 되고 2019년 3월에 브런치북 대상을 받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책까지 출간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.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에세이로 썼는데 에세이집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어떤 소설, 드라마,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. 환상의 동네 서점이죠. 굉장히 또 뭉클했던 경우는 여기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서점이 잠겼어요. 그래서 한 12,000권의 책들이 전부 이제 몰살될 위기에 놓였는데 주민들이 전부 와가지고 자기 집도 잠기겠고 자기 집 가재도구 꺼내기도 힘든데 이 서점은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서점의 책들을 막 옮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좀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. 이 환상의 동네 서점,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동네에도 이런 동네 서점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. 그래서 내가 매일 가서 한번 책을 읽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드는 그러한 책입니다.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